자, 가자. NJ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침 후원 있어야 방네 또 하는 맛이 있죠, 그냥. 오늘 막 경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 이 WBC를 고민이 좀 많다. 이거를 재밌기는 재밌는데 우리가 재밌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죠? 결과가 뭐 역배 저는 뭐 역배도 찍고 하는 사람이네, 그죠? 근데 조금 그렇다. 나는 가진 않았다. 근데 뭐 가진 않았는데 또 웃겼던 게 뭐냐면 어제 또 언더가 봤잖아.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이탈리아하고 파나마하고 이런 게 지금 다 언더 양상으로 가긴 갔어. 5회 4회까지. 맞아. 이탈리아 봐봐. 어제 또 연장 가서 또 오버났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언더도 떠요, 힘들어. 국제전에서 많이 뜨거든. 어디 봐봐봐. 이탈리아 또 경기 처음 했는데 그런 부분 생기거든. 그래서 이건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물론 뭐 앞에 거 안 되고 뭐 한 개는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다 언더인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오버났잖아. 그래서 좀 심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디트하고 샬럿이다. 와, 그래도 샬럿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봐. 그래도 샬럿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스에 14% 12.5%이고 왜 써놨겠어요? 웬말 에이스겠죠, 그죠? 그러면 어제 딱 그 경기야. 워싱턴하고 애틀란타 그 경기야. 어. 그래도 디트는 못 가겠어요. 그리고 두란하고 헤이즈는 나올 끼고 그게 또 중요했었는데 디트는 그냥 이 풀에는 앙타자 이런 것도 없어. 어느덧 여러분이 안 보는 사이에 9연패까지 빠져있는 이런 입장이야. 그리고 지금 제일 필요한 선수가 아이지아 스튜어트인데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남은 선수들 보니까 뭐 제임스 와이즈먼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빈 베글리라든지 요런 콤비의 활약을 기대를 걷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부상자는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좀 큰 기대치는 없는 부분들이다. 샬럿도 탱킹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래도 경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막 연패 타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9연승 달리고 있던 뉴욕닉스를 꺾는다든지 이런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뭐 경기가 오늘 별로 없으니까 뭐 무슨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디트로이트는 설명할 게 없죠. 어쨌든 여기도 뭐 켈리 우브레라든지 뭐 고든 헤드워드라든지 여기 자원들도 그렇고 여기랑 비할 때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딱 어제 워싱턴 애틀란타 딱 그 나왔죠. 결과는 오버 나왔지만 120점 넘어가는 경기가 없어가지고 딱 그 경기 느낌이 좀 드네요. 어제 우리가 가갖고 포르징기스 프렌하고 마이미가 언더 나왔고 뭐 올킬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딱 그 경기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딱 핸디가 아리까리 할 것 같긴 한데 LG도 그렇고 뭐 그것도 그렇고 해줄 팀들은 다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둘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핸디 갖고 그 지랄 할까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또 붙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120, 130대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바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다. 근데 찍으라면 아마 승에 핸디 찍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 뭐 핸디도 좀 작은 부분들이고 뭐 지금 보니까 4.5 돼 있으니까 뭐 그 이상 줄 일은 없는 것 같고 맞죠? 왜냐면 디트도 지금 선수들 다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인디하고 휴스턴은 뭐 설명할 게 없지. 하겠나 안 하겠나 여러분아. 당연 아침에 오면은 핸디는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 경기 언더 갈기가 오버 갈기가 휴스턴이 지금 오버적으로 좋나요? 휴스턴도 약간 그거 있어요. 득점적으로 퐁당퐁당이야. 선수 설명할 건 없어. 근데 100점 꼽았다가 140점 꼽았다가 100점 꼽았다가 140점 꼽았다가 다시 99점 뽑았다. 득점 여러분 싫어하는 득점 퐁당퐁당 이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경기에 96점 뽑았거든. 그거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득점이 개로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바를 가끔 인디에 좀 이거를 좀 더 뽑아내야 돼. 갈 거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기준이 지금 236이거든. 그럼 일단 뭐 보는 게 맞겠노? 140 나온 경기도 있어. 팀이 뭐 붙었던 데 보면 족밥 팀들이야. 족밥 팀들인데 그러니까 족밥 팀들 붙었을 때는 그래 나오고 그다음 뭐 덴버라든지 저기 뭐 멤피스 이런 팀들 나왔을 때는 마지막 가비지 타임 빼면은
낮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거 저득점 볼 거예요. 저득점 볼 거고, 휴스턴은 시즌 끝날 때까지 아무 설명이 똑같을 거예요. 풀엔 볼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휴스턴이 이제 못하는 팀이랑 붙으면 뭐 동배나 이렇게 돼 있을 거지. 그것도 선택 뭐 진짜 뭐 갈만하면 가는 건데 잘 갈 일도 없을 거고, 요번에 휴스턴 찍은 적이 없어요. 조합에도 휴스턴 프렌이나 뭐 이런 거 찍은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인 보는데, 근데 마인도 자격이 없죠. 왜? 인디가 있을 때는 어디가 있을 때가 메리트 있습니까? 역배일 때, 역배일 때 프렌이나 이런 거 가는 게 메리트 있거나 아니면 배당이 비슷하거나 이럴 때 메리트 있는 거지. 마인일 때 메리트는 죽었다 깨는 나는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그냥 저득점 접근하는 게 맞고, 휴스턴도 제어시키고 풀어내려고 한다면 인디의 지금 평균성이 있는 득점을 가는, 그리고 또 인디도 도깨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저득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즌 끝물에는 그래도 점수대가 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득점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마인도 안 써놓을게요.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유타하고 올랜도 오늘 뭐 경기들이 좀 어메이징 하긴 합니다. 자, 퐁당퐁당이 깨졌어요. 올랜도. 유타는 별로 좋은 거 설명한 게 없고, 일단 언더 봅니다. 언더. 올랜도가 아직 포기할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뭐 2023년 드래프트 1순위 집착도 안 합니다. 올챙이는 탱킹도 없다는 거죠. 그냥 안 돼서 안다는 거죠, 그죠? 플레인 토너먼트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동기부여가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올랜도는 지금 이 세대 그 뭐냐 저기 리툴링이 잘 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 경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랜도 아마 많이 부실 거고, 그 다음에 유타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 이제 그 반짝했을 때 빼고는 부상 공백도 많이 생기고 있고, 출전 여부 지금 뭐 워커 캐슬러라든지 조던 클락슨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나오더라도 좋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댈러스 매버릭스 원정 가서도 또 저기 무릎을 꿇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미카는 혼자서 잘 하고 있고 미카는 팀이 되었지만 혼자 짊어지는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랜도 역시도 곱상 공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뭐 바거너 형제라든지 그다음 펄츠, 반케로 요런 애들이 자리를 좀 잡았던 모습들, 그래서 보기 때문에 233이라는 건 너무 큽니다. 유타가 옛날만큼 막 3점 꼽아갖고 그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뭐냐 저기 걔 누구야 미카는 필두로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경기를 좀 펼치는 부분들 요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슬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좀 불안하죠. 쓸 수밖에 없고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이제 배팅적으로 봤을 때는 딴 팀들은 그래도 뭐 C급, B급 다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경험치가 녹이은 선수, 뭐 특히 뭐 주바치 이런 애도 별로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캐슬러랑 비할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왜? 아무튼 그 경험 차이라는 게 익스퍼런스라는 게 무슨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핸디 뺄 거면 핸디 빼고. 자, 골든 스테이트 대 나는 이건 골든 스테이트 가야겠어요. 모란트가 마지막에 존나게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멤피스. 왜냐면 멤피스 지난 경기 때 그 딱 두 경기가 그래 딱 티가 났어요. 딱 그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나왔어. 2번 연속 그랬거든. 물론 이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존나 잘하고 있지도 않다. 오클라호마한테 뭐 레이커스한테, 특히 레이커스한테 진 건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기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냥 딱 큰 이유다. 저기 뭐냐 모란트가 없는 부분들. 여기 존나 크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뭐 베인 가지고 어찌 하고 하는데 딜런 브루스도 3옵션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고, 뭐 존스도 자기 이거 리딩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고, 뭐 그러니까 계속 뭐 핑퐁 하다가 5점 바운드를 했다 다시 따라갔다가 뭐 이럴 가능성이, 왜냐면 또 골스 그렇게 뒤집힌 적도 많고 잡힌 적도 많거든. 결국은 누가 이거냐 봤을 때는 그래도 골스가 이긴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리고
골스는 뭐 특이한 경우 아니면은 언더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멤피스는 이제 아쉬운 게 이제 큰 마인 이런 거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점수 때는 계속 뭐 110점대 평균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팀이다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언더가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서로 할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지. 근데 그래도 이거는 골든스테이트 배당이 좀 괜찮으니까 한번 골든스테이트 가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죠? 나는 이거는 크게 뭐 똑같다고 상황을 본다면 그래도 완투펀치 먹일 수 있는 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스도 원정 바보긴 한데 연패가 막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5위 거까지는 있죠. 그래 여러분이 막 골스 막 갔다 뭐 상태 안 좋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5위권 안에 지키고 있잖아. 뭐 그때는 뭐 플레이오프도 못 가네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 있고 있는데 지금 어느덧 들어가 있잖아. 원정 골수 그렇게 많이 지고 개판 지고 말 못하고 이랬는데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골수는 구성이 돼 있는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브루클린인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11.5 돼 있는데요. 근데 나는 올해 10.5, 11.5, 12.5 이런 거 자체를 안 갑니다. 그만 다득점 콤보 빠져 있는데 뭐 그렇고 브루클린 기사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요. 두란트, 어빙 보내고 잠깐만 형님. 조직력 찾았어요. 그리고 3연승도 하고 이게 정비된 모습이다 이 말이야. 미칼 브리지스 그동안에는 그 막 슈퍼스타한테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그 조금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좀 됐다고 봐. 그러니까 오바가 안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미러키 벅서 같은 경우는 선수가 빠지고 해도 이제 부덴홀저 감독 자체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잘하는 게 또 미러키니까. 미러키 보면 선수가 졸라 뛰어난 건 아니잖아. 쿰보가 있고 하지만 미들턴이 있고 하지만 딴 팀은 뭐 누구누구도 있고 누구누구도 있고 누구도 받쳐주고 에너지 레벨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센터적인 부분도 있고 여기 뭐 브룩 로페즈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핸디가 이 정도면 안 간다고 보는 거고 굳이 보면 브루클린 프렘 보는 게 낫고요. 근데 프렘은 갈 거면 오바 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바 가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 성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홈 경기력도 할 말이 뭐 덴버 다음으로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득점이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렘 마인 왜냐면 해준 적이 없어요. 그나마 뭐 덴버 마인 해주고 뭐 보스턴 정도야 해주고 하지. 이번 시즌 NBA 이제 끝물 한 달 정도 뭐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거의 없죠 그죠. 하거나 했는데 뭐 며칠 전에 뉴닉스가 9.5를 했잖아. 근데 3쿼터 때 갑자기 오픈런을 해가지고 16점 차이가 난다든지 그 3쿼터 점수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밀워키도 정상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번 시즌에. 옛날에는 뭐 15도 가고 뭐 밀워키 16도 가고 막 10.5는 그냥 좋으면 가는 거고 그랬다 해가. 근데 이번 시즌에 그런 팀들 특히 멤피스 댈러스는 받으면 제일 못하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못 간다고 나는. 거짓말하는 게 전체 다 그렇잖아. 그죠? 해주면 가죠. 16도 가잖아. 15도 가고. 근데 안 해주잖아. 그죠? 그 다음 세크하고 뉴욕 닉스요. 요거는 일단 다득점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는 연승이 존나게 많다. 이거 다 오바 볼까요? 어느 번 물어보면 오바 볼까요? 팍스 나올 거고. 브런스는 하기는 해야지. 존나게 할리버튼 같은 거니까, 인디애나. 그래, 다득점 봐야겠죠, 힘들아. 폼이 떨어질 생각이 없고, 세크도 인정을 좀 해주라. 근데 세크는 좀 아직도 배트맨 인정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뉴욕 닉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뉴욕 닉스 봐야 될까? 여러분. 이거 뉴욕 닉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뉴욕 닉스 봐야 될까? 일단 추천 좀 눌리세요. 답변 드릴게요. 우리 승민님하고 DDR님은 못 참아서 나갔네. 추천 좀 눌러봐 일단은. 왜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왜 났냐면 지금 다비온 미첼이라든지 말링 몽크라든지 그다음 트레이 라이스라든지 벤치 자원의 활약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요.
세크라멘토가 주전 1좀 굳이 따지면 좀 높거든. 저기 비주전보다는. 근데 그게 조금 떨어진 모습이야.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다음 닉스 같은 경우도 9연승 마감은 됐지만은 뭐 랜들 뉴욕의 왕 랜들의 발에 그다음에 키클리. 나는 닉스가 잘 나가는데 브런슨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키클리야 키클리. 뭐 나머지는 랜더라고 이런 건 기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조시한테도 또 벤치에서 또 그러고 있죠. 그래서 벤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닉스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중요한 경기 때는 이제 벤치에서 차이가 안 나고 좀 오히려 더 해주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건 뉴닉스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닉스 역배나 프렌에다가 언더 볼 수는 없어요. 이 두 팀 자체가. 그리고 닉스도 골스 다음으로 제가 오바를 많이 봤던 팀이고 승패보다는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죠. 유튜브 들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언더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세크가 백업들이 쳐져 있다고 해서 기본 점수대가 내려가는 게 거의 드물다. 보기 힘들다. 그리고 못할 때도 세크 득점 안 하는 기가 막히겠잖아. 그러니까 일단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다. 뭐 하다가 지쳐가지고 언더 나올 수는 있지만 언더 찍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뉴얼 언더 못 찍듯이. 왜냐면 성향 자체가 공 잡으면 빠른 개인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 빨리 줘갖고 3점 찬스를 만든다든지 세컨 찬스 만들어서 빨리 슈퍼를 빨리 가져간다든지 이게 세크라멘토잖아요. 그죠? 아마 브런슨은 조금 못 나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브런슨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세크라멘토라고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경기를 아직 경기는 결장은 안 났는데 이게 12시 경기가 그렇죠. 근데 하면 분명히 뭐 세크라멘토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5.5 나면 6.5가 되겠죠. 그래 되면 닉스 또 갈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크라멘토 쪽으로 찍을 게 아니라서. 왜? 어쨌든 다비언 미첼, 이제 말린 몽크랑 이제 특히 투레일 라이스가 벤치에서 그래도 좀 리더격 성향인데 영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브런슨이 만약에 결장을 하게 돼서 뭐 6.5, 7.5 되면은 뭐 그래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지금이랑 배당은 다르겠죠, 확실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나온 쪽으로 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났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데 일단 뭘 해도 닉스 쪽으로 찍을 것이다. 저번에도 그렇죠. 근데 저번에 누구야 저기 브런슨 빠졌는데 프렌을 해줬던 그 부분도 있었죠, 그죠? 오케이. 요새 왜 이렇게 어렵냐고? 쉽지는 않은 건 맞아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BJ 입장에서 그렇게 말 못해요. 옛날만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처럼 좀 나올 경기는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많기는 해요. 근데 변명은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게 많기는 해. 뭐 마이미 같은 경우도 그런 경기 보통 뭐 호카나가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경기 오바도 나오고 그러잖아. 약간 기도 메타가 존나 필요하고 먹는 거 보면 여러분이 약간 어느 시즌보다는 똥줄로 먹은 게 많을 거야. 근데 다 그런 거니까 뭐 그런 시즌도 있고 저런 시즌도 있고 이런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뭐 분석하다가 너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겨울 시즌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먹은 사람도 쉽지는 솔직히 않았다고 할 거야. 이 속에서 분명히 먹는 사람 있고 잘하는 사람 있고 하겠지. 그죠? 근데 당장 요새는 좀 그래도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잘 보내주고 또 내년 시즌엔 또 뭐 개꿀 시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배팅이라는 게. 근데 좀 저도 배팅을 2010년도부터 했지만은 분석가는 좀 2019년도부터 하고 있지만은 조금 난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분석이 난해한 건 아니고 결과가 삭거터 갖고 막 갑자기 언더가 나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판단이 흐려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좋으면 가는 거예요. 4대가 어떻고 배당이 어떻고 내 방에서 그러면 혼나요. 알겠죠, 형님아? 뭐가 어떻고 그냥 뭐 막가자식으로 느낌이 온다, 땡긴다, 뭐 피해 목요일이 어떻다, 4대가 안 맞다, 소영진이 꼬라지 보기 싫다 이런 거 얘기하면 저한테 제 방송에서 혼납니다. 그러니까 존나게 안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면 가는 겁니다. 맞잖아 또 했으니까 1번한테 중국 말렸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일본 가볼까? 이런 식으로 배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거고 이제 그거 뉘앙스만 가져오는 거지. 아, KT 소윤준이한테 2번 당했어. KT 역겹다. 소윤준 역겹다. 근데 다음에 소윤준이 존나게 제일 좋은 경기를 생각. 그럼 소윤준이 찍어야 되는 거야. 찍기 싫으면 안 찍는 거고 다른 경기 주면 그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안 하니까 맨날 그 남탓만 존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사나이가 아니고 좋으면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신을 뭐 걷어주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미신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리그가 있겠지. 근데 그걸 자꾸 심어놔봤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게 배팅 영향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배팅 잘하냐 못하냐 차 있는 거잖아. 그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왜? 그 사람 성격이거든요. 백날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다? 맨날 얘기하잖아. 사람 성격이라고. 내가 사람 성격까지는 못 바꿉니다. 알겠지? 자, 체코하고 중국이다. 근데 이거 WBC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안 맞아서가 아니고. 나 이거 또 언더 보이거든. 또 언더 보이는 지금 언더 경기 봤던 경기가 언더 양상이 나왔어. 호주도 그렇고 파나마도 그렇고 나왔거든. 근데 다 5회 이상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야. 호주는 7회인가 그때 나왔던 거고. 근데 이 경기 또 온다 봐. 중국 어제 봐봐봐. 일본한테 말린 게 아니고 수비는 좋고 했었어. 근데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잖아. 어제 여러분 타격 보고 뭐 왕진 이 친구도 있었고 그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마요. 또 멍청한 사람들은 보면 방장님 어제 경기 있으니까 피곤해서 그렇지 않겠나요? 원래 형들은 야구 3번 하잖아요, 형들아. 그런 건 없고. 근데 지금 결과가 좀 웃기긴 하다. 근데 저득점은 맞거든요. 왜? 빠따가 홈런 잘 치고 뭐 장타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다. 보면 약간 후루꾸였고 이런 부분들이 존나게 많고 중국은 어제 봐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체력 그런 부분도 없겠죠. 왜냐면 8회까지 후딱후딱 그래도 넘어갔으니까. 체코는 여러분 아는 선수 있어요. 에릭 소가드 합니까? 소가드 안경 끼고 소가드 그 친구하고 나머지는 체코 리그예요. 독립리그. 그리고 미국 독립리그. 그리고 형들 체코 아직 경기 안 했잖아요. 체코는 그거야. 리그가 없어요. 이거 리그가 있는데 정상적인 리그가 아니고 약간 사회체육 같은 그런 느낌이야. 감독이 신경의사 외과 그거고 그다음 식료품 아저씨도 있고 음식점 아저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이야. 우리가 무슨 그 오승환이가 오뎅장수한테 당하는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애는 그 내야 유틸리티로 뛰었던 고글제 그 소가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리그 뛰고 있는 마렉 슈럽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제 아직 안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대치라고 보면 돼. 이거야. 여러분 장사하고 있는데 국가대표야. 내일 국가대표 소집합니다. 모이세요. 알았어. 그럼 연습 몇 번 하자. 이런 거야, 형들아. 알겠지? 그리고 다니엘 파드상이 나오는데 대부분 체코 리그. 근데 체코 리그 기록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를 내가 끝까지 찾아봤어. 뭐 체코 리그의 기록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미국 찰스턴 서던 대학에 재학 중인 투수야. 옛날에 독일전에 3실점 고전하고 5.1이닝 동안 4실점 투구로 진 적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약간 같은 느낌에 지금 계속 얹어주는 거 보면 양팀 빠따 상황들 이런 거 보고 가는데 항상 지금 또 잘하는 놈이 한 명씩 튀어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나 이거야말로 지금 내가 4번째 추천을 하는데 묵님 어서 오시고요. 저도 좀 떠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탈리아 오바 갔어요. 물론 코바 찍었지만은 이거는 진짜 언더 따야 되지 않겠나. 승패는 진짜 로또예요. 로또야 진짜. 요새 여러분 WBC는 뭐만 찍으면 되노? 그냥 배당 큰 거 찍으면 된다. 배당 큰 거 찍으면 돼. 근데 이거는 중국 프레는 역배 찍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진짜 승패의 의미, 나는 역배 정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큰 의미가 없어. 이기는 팀들은 그냥 개똥줄로 이기거나 마인도 뭐 네덜란드 마이너지만 겨우 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 투수는 자업후양인데 다 똥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양 팀에 빠따가 아니면 기대치는 오히려 또 중국이 어제 뭐 빠따 치고 하는 거 또 커터 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토고 이런 애들한테 토고나 또 누구 있노 뭐 그런 애들한테 컷하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또 중국 기대되고 체코는 아직 경기를 안 보긴 했는데 제가 봤어요. 뭐 보이텍 맨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테이 맨식이라든지 윌리 에스칼라는 치면 나오거든. 그 뭐 빠따 연습하고 이런 게 영상이 나와. 뭐 걔네도 WBC니까 이제 영상 같은 거에 이제 있었단 말이야 유튜브에. 근데 찾아봤을 때 영 이런 느낌이잖아. 야, 화면, 얘 좀 위협스럽겠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았어. 왜? 여러분도 야구 20년 봤고, 저도 뭐, 많이 봤잖아. 그죠? 그냥 보면 딱 느낌이 있잖아. 그죠? 그나마 체코에서 조금 보자면, 체르벤카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체코의 약간, 강민호야. 뭐, 예선전에, 뭐, 16타수 6안타 2홈런. 그러니까, 빠따에 좀 재질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체코 포수로 나올 건데, 체르벤카. 그러니까 체코의 강민호, 약간 공격형 포수인데 여기 말고는 솔직히 뭐 그다음 소가드 여러분 알고 있나 고글제이 소가드 요거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사코 유스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어제 뭐 설명하듯이 좀 뛰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기대치는 좀 중국한테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한 경기 보고 판단하지는 마시고 약간 졸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진짜 오버 안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님들, 난 이거는 진짜 오버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오버가 떠요. 이 WBC에는 형님들아, 진짜 돈을 더블로 따갑니다, 진짜로. 우리 돈을. 자, WBC는 진짜 이게 몰라 하여튼 좀 신기해 들어올 거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저득점 경기이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경기는 5회까지 언더 분위기 가다가 갑자기 뭐 홈런 치고 저쪽 홈런 쳐서 순식간에 언더 오버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거든요. 요거까지 하면은. 이거는 언더 좀 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양팀 같은 게 실제로 그래서, 고행표까지, 그 고행표 6회인가 7회까지는 했잖아. 양이지, 뭐, 런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언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코의 경기력 아직 모르고, 솔직히. 쿠바까지는 지금 배당 나왔고, 한국하고 일본은 새해차 때 나옵니다. 금요일이죠, 그죠? 그다음 쿠바, 파나마는 뭐 설명 안 할게. 뭐 갈까? 쿠바는 빠따가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형님들아. 파나마 갑시다, 파나마. 쿠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강국이라 했습니까? 그냥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다. 선발 투수는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바 갑시다, 이거. 오바 갑시다, 형님들아. 그냥 전력상에서 파나마가 훨씬 낫습니다. 빠따질도 낫고 지난 경기 때 12점 꼽은 것도 있고 네덜란드 때도 수비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찬스 있어가지고 프렌이나 역배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야. 그냥 쿠바 붕신팀이에요. 멤버 질도 좋고 망명한 선수도 다 됐고 뭐하노 망명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하는데요. 그냥 요새는 그냥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정배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없다. 원래 무슨 국제 경기든 뭐난 정배역배를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경우가 생기잖아. 근데 요새 보면 호주 이기제, 뭐 또 뭐 네덜란드 이기제, 파나마 이기제, 이탈리아 이기제, 뭐 5이닝 갔다가 또 나중에 개오바 던지제 이러니까 막 경기는 재밌고 배팅은 이렇게 하는 건 재밌는데 우리는 WBC 지금 돈 더블로 꼴고 있잖아 지금 맞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이게 존나 고민스럽다. 나중에 뭐 준결승이나 뭐 이렇게 할까 할까 그 생각 중인데 일단은 분석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알면은 파나마 여기나 프랭 가고 짱깨는 일단 언더 우선적으로 두고 이건 진짜 언더 나야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씨발 중국 홈런 치고 이러면은 WBC 예상이랑 많이 벗어난다.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대라는 게 있잖아. 뭐 국민픽 이런 거 말고 뭐 내가 뭐 일본 마인가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재미는 있는데 들어와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그죠? 굳이 또 우리 잘 되고 있잖아요. NBA도 어제 맞췄고 주간도 맞췄는데 지금 WBC에서 지금 돈 다 까먹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맞잖아, 우리 지금 NBA하고 주간하고 없어도 경기 지금 국농하고 다 있는데 굳이 WBC 때문에 지금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재미는 있고 배팅하는 건 재밌는데 그래서 한 번씩 들어와야지 그지? 맞죠? 결과가 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역회나 WBC는 일단은 예선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비슷하면 배당 큰 거 찍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난 그래 봅니다. 알겠죠?